임금이 나라 꼴을 이리 만든 것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질 맞추는 게 문제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마지막 대립질이라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이때 스시오 이까시대 돌아요. 지옥이로구나.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어.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7년 첫 정통사극 영화죠. 대립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로 피난한 선조를 대신해 나라를 이끌게 된 광해와 생계를 위해 남의 군역을 대신 치르던 대립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립군을 전면에 세운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대립질 다 못 끝내고 돼지는 거야, 네 애비처럼. 그런 멍청한 아들놈이 이렇게 또 끌려오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존재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니까 이 군역의 의무를 타인에게 떠넘겼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이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던 백성들을 대립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대립군과 장차 왕이 될 소년 광해는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는데도 이 둘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점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우리는 대립군 이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로 광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이미 만난 적이 있잖아요.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조 150호, 백세조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그럼 같은 인물을 또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그려냈을지 궁금증이 컸습니다. 개봉 전 그 등장인물만으로 주목받았을 때 여진구가 자라서 이병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비교가 되었는데요. 개봉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와 또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거의 광해 리부트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평안도 강계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지를 전하거라. 함께 힘을 합쳐 결사항전의 틀을 다지거라. 모두 왕의 피난길을 따라가라고 해. 우린 대립기간 끝내자마자 합류할 테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광해라는 인물에 집중을 했다면 대립군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해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생존을 위해서 남의 군역을 대신 살아야 했던 대립군과 또 전쟁 한가운데서 나라를 버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조선을 지켜야 했던 광해 이야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서로 호응하면서 진행되고 있죠. 대립군은 9년 만에 장편 상업 영화로 복귀한 정윤철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마라톤, 좋지 않의 안과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같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테랑 감독님이시죠. 네, 정윤철 감독님의 작품들은 이 캐릭터 간의 관계의 맺음이나 지난 드라마가 강조된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풀어내셨는데 그 특징이 이번 영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군주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저런 이 시방 글 공부를 해 이 난리가 터진 마당에. 저 뭐예요? 저 도깨비불 아니요? 우유.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립군과 광해의 험난한 여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어지는 처절하고 극한 상황들을 배우들의 연륜 덕분에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정재, 여진구, 김무열 이 세 배우의 호흡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기대가 됐던 배우는 이정재 씨였는데요. 관상 이후 첫 등장씬이 기대되는 배우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등장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번에도 잘해. 외지지들 말고. 관상에서 보였던 그 강렬한 수양대군 캐릭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걱정을 괜히 했구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들판을 걷는 토우의 뒷모습은 영화의 시작점으로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배우는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우두머리이자 어린 광해에게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토우로 등장하는데요. 관상과는 사뭇 다른 비주얼과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상대를 배려면 먼저 상대를 봐야 합니다. 단숨에 수만 번 들이키는 사이에 생사가 오갑니다. 수양대군을 연기해도 가난한 토우의 거짓 분장을 해도 배우 이정재가 잘생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정재 씨만큼이나 배우 여진구 씨도 사극에 참 잘 어울리는 배우잖아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이미 용포를 입고 여심을 뒤흔들었던 여진구 씨는 대립군에서는 좀 더 진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비마저도 버린 자식이 더 살아서 무엇하랴. 내 주가 담세게 그저 범부의 자식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다음 생 같은 건 없소. 저는 그 여진구 배우의 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화면을 꽉 채우는 그 여진구 배우의 눈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슬픔이나 어린 나이에 조정의 또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그런 어린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섬세한 눈빛 연기로 잘 표현해내고 있죠.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본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저희에게 맡기시지요. 하늘이 주신 목숨은 하나뿐이니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 어찌 보면 대립군은 세작 광해의 성장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나약했더니 세자가 민중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활 쏘기에 능한 곡수를 연기한 김무열의 연기도 좋은데 특히 여진구와의 호흡이 눈길을 끌고 있죠. 곡수야, 지난밤에 이어 또 내 청을 안 들어줄 것이냐? 아닙니다. 나는 그대를 이 곡수의 노래에 맞춰서 광해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이 둘의 교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 영화가 이렇게 VOD로 공개되고 나서 그 여진구 씨의 그 춤추는 장면이 많이 이렇게 짤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정재, 여진구, 김무열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신부님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대립군은 광해와 대립군의 만남 이후에 왜군에 맞서는 상황을 로드무비 형태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극한의 전쟁 상황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생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트 촬영을 배제하고 모두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그 대립군 VIP 시사회 때 그 감독님이 이제 스태프과 배우들한테 미안해서 큰절을 하셨어요. 그 같이 이렇게 산에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산악 무비로 보였는데 험한 산을 배경으로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가 영화에 곳곳 가득합니다. 영화에 또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칼이나 바위, 몽둥이, 창처럼 정말 손에 집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이 전투 장면들도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탄생한 장면이라고 해요.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때의 치열함 같은 것들이 이들이 전달하는 무기들에서 이 사실감이 뿜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립군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 역사를 이끄는 영웅들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며 나라를 지켜온 그 모습들이 가장 큰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요소였습니다. 나약했던 광해를 왕으로 만든 것이 곧 백성이었다.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왕이란 또 무엇인지 생각게 하는 또 현 시대에도 정말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대립군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신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이 궁녀들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세자가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군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시민과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대립군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이 저는 배우 여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우 여진구의 성장과 극중 광해군의 성장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 지금부터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